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2022년 새해 유망주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5G 통신 장비와 K 콘텐츠의 상승 논리,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G 통신 장비주들은요, 지난 2019년 4월인가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가 실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는 2020년 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종목군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5G 통신 상용화가 이루어졌지만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도요, 이 5G 통신 설비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또 실적이 다시 부진하게 전환이 되고, 또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약세 흐름이 2020년 하반기서부터 지난 2021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지난 4분기서부터요, 이 지연된 설비 투자 재개 전망으로 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주권이 나오고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는 종목이 나왔죠. 바로 HFR. 자, HFR는요, 3분기에 흑자 전환뿐이 아니라 11월 달에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요, 한 107억, 138억 수주가 우리가 했고, 또 하나, 또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18,000원 10월 달에 찍고 36,000원 골랐죠. 자, 이 저점, 주가가 10월 13일인가 저점을 찍었는데요. 우리가 10월 12, 13은 다 기억들 많이 하실 거야. 제가 비교를 많이 됐으니까. 이 반도체 주가가,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전반적인 이 공급망 병목 완화주도, 스마트폰 부품주도 그렇고 5G 통신 장비주도 그렇고 올라간 종목이 바로 10월 중순이다라고 거기에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고, 또 하나는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 미국하고 중동 출장 갔죠. 근데 갈 때마다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들이 크게 올라갔어요. 자, 기대감이죠.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뭐 그런 것은 나온 것은 없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어떠한 큰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심리면으로 이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5G 통신 장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이뿐은 아니고요. 뭐 좋은 얘기 많죠.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또 알아보기 전에 잠깐 먼저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그렇죠? 연말 특별 교재 판매라는 안내문이 올라갔는데요. 자,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요,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책자를 판매를 합니다. 여기 가격은 여기 아래 나왔듯이 22만원인데요. 자, 하지만은 이 22만원 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료 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월에 150만원이죠. 그러한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그렇죠? 1개월 동안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소장 증권 TV를 자주 듣고 그래서 회원 가입에 관심이 있었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보의 신뢰를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요번 기회 교재도 구입하시고 또 1개월 동안에 또 우리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맨 뒤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요 아래 계좌번호로 성함하고 그리고 책자를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자, 입금이 확인되면은 바로 지금 설 연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신년 연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종목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우리 교재 중에 종목, 그러니까 핵심 중소형 유망주 10종목, 그리고 이 주력주에서 7종목에서 17종목을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종목을요, 종목에 압축을 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휴 동안에 좀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G 통신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또 실적이 회복이 돼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뿐이 아니고요. 2022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걸로 보는 이유가 업황 개선 기대감인데, 지난 9월부터 감소했던 미국 버라이즌의 5G 장비 주문이 재개가 되고, 또 미국 외 지역의 5G 투자 역시 재개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2022년에는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인도, 2분기 유럽, 일본 지역으로 초도 물량 공급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이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투자가 본격화 미국에서도 시장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5G 통신 쪽이, 그렇죠? 이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이 B2C,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을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투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는 작년과 2020년과 2021년에 투자가 지연된 것 뿐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서진 시스템과 RF, HI죠. 이미 HFR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렸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서진 시스템과 RF젯인데,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보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 49억인데 2021년에는 632억, 그렇죠? 10배가 넘는 성장. 그리고 2022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000억대가 넘어가죠. 자,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을 원재로 한 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하는 각종 금속 기기물을 생산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이 함체, 알루미늄 함체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증가한 259억. 그렇죠?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서진 시스템은 이 5G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함체를요, 그렇죠? 이 반도체 쪽고,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부품 쪽, 또 요번엔 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에도 들어간다 해서 이 각 다양한 사업 분야에, 그죠? 지금 알루미늄 함체 때문에 이 부분이 골고루 성장하고, 특히 이 반도체 쪽은 올 상반기 하성 사업장의 반도체 장비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고 3, 4분기 중 청평 구매 건물에 추가 증축을 완료했다. 그리고 또 구미 사업장의 확충 증축을 또 검토하고 있다.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G 통신 장비 분야의 투자 회복 기대, 또 반도체 쪽,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또 스마트폰 케이스에 이어서 노트북 케이스까지, 그렇죠? 이 라인업을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그렇죠?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2020년 최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실적은 더 좋아진다.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FHI인데요. 무선 통신 장비인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와,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RFHI도 2020년에 30억 영업 적자에서 2021년 소폭 흑자 전환되고 2022년에는 298억으로서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RFI가 화웨이 중국
족발 매출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양 매출이 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삼성전자양 매출이 938억으로서요. 2021년 대비 2배 정도 성장이 전망된다. 아까 우리가 5 통신 장비 삼성이 1분기에 인도, 2분기에 유럽, 일본 지역 초도 물량 공급이 시작될 거 보고 또 아까 말한 게 버라이즌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당연히 RF, HRC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4분기부터 일본, 캐나다양, 내년 1분기부터 영국향 초도 물량 공급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022년 실적이 크게 좋아질 때에서 서진 시스템, 그러니까 5 통신 장비 우리가 강조하는 종목 한 5종목밖에 안 되었죠. 자, 그 중에 2종목으로 압축하면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말씀대로 2019년도에 실적이 5G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면서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졌어요. 근데 2020년, 21년 실적이 다시 부진해졌지만은 2019년에 실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2022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으로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HFR, 에이스테크, 그죠? 자, 5G 통신 장비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KMW, OE솔루션은, 그죠? 실적은 내년, 2020년에 회복은 되지만은 2019년 의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좋아지는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HF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17,600원이네요. 그래서 35,900원까지 한 2달 만에 크게 올라가고 조정받는 모습. 그렇죠? 자, 이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일부 비중 줄여놓고 일부 비중은 끌고 가도 좀 신규로 노려기에는 그죠?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서진 시스템, 그죠? 안정적으로 주가 움직임. 자, 이 세기형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 감소하고 그죠?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지난 2020년 네, 주가가 57,500원 고점 찍었죠.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그런 부분에서 뭐 못 가도 최소한 뭐 5만 원 이상 그죠? 경고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RF, HRC도 그죠? 예, 올해 초에 이제 고점 한번 살짝 형성했는데 실적 성장 기대한 이제 바닥권에서죠. 뭐 서진도 그렇고 RF, HRC도 그렇고 그죠?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됐다. 두 종목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2022년 장세 전망 및 유망 종목을 주제로 한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교재를 판매를 했어요. 12월 9일 기준으로요. 그때 이제 중소형 종목 10종목인데 그때 나온 종목이 그죠? 이러한 종목이었는데, 이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2월 아니죠? 19년이죠. 19년 9월 아니죠. 2020년 12월 9일서 또 6개월 동안에 그렇죠? 이 동기간 코스피 지수는 한 20%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한 16% 이제 고점이에요. 대비해 올랐는데, 자, 우리가 추천한 개별 종목 보면은 죠. 네페스가 한 50%, PSK 30%죠. 펄어비스는 지금 뭐 14만 원대니까는 지금 기준에 하면 더 올랐지만은 상반기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68%죠. NK맥스가 71%, 포스코 케미칼이 100%, MC넥스, 그죠? 물론 이제 좀 수익이 크지 않았던 종목, 뭐 HLB라든지 뭐 도화 엔지니어링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20%, 16%, 그죠? 올라간 최고점을 찍는 동안에 우리는 한 50%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죠. 요번에 이 2022년 중소형 종목군도 우리가 엄선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죠? 뭐 지금 새해 연휴니까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계좌번호에 22만 원 입금하시고 뭐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그죠? 입금자 명과 그리고 교재를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우리가 종목을 정리한 부분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K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요. 자,
지난 10월 11월 달 시장을 주도했던 K콘텐츠가 11월 중순 아까 말씀드린 5G 이 반도체 삼성전자라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년 실적 전망이 이 K콘텐츠 쪽에요. 상당히 좋게 지금 전망이 돼요.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나오는 것이 좋다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콘텐츠 여기 한번 볼게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죠? K게임, 그죠? 그리고 드라마, K팝 등 콘텐츠 업종이, 그죠? 이 속도를 전망이 크게 좀 높아지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게임주들은 내년에도 현재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내용인데 전 세계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 주요 자산 시장 중 하나로 위상이 올라간 가상자산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었죠. 게임을 함으로써 돈 버는 이 P2E, 그죠? 이러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이 게임주들이 성장이 탈바꿈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위메이드가 그죠? P2E를 도입해서 미르4를 출시를 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돼요. 올해 대비 한 120% 증가한 3천억 정도를 내다보는데 이 3개월 전보다 크게 상향을 시켰어요. 그만큼 이 P2E 쪽 게임주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세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이 2025년에는 500억 달러까지 올해 15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엄청난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NFT를 활용한 P2E 시장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작동을 하면서 게임주들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국내에서 이번에 P2E 게임에 대해서 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한번 주가가 출렁거렸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고 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면요. 국내에서 NFT 기반 게임 출시가 불가능한 데다 해외 시장 진출이 국내 게임사들의 성장 돌파구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막아버리니까는 해외 시장의 돌파구로 해서 글로벌 게임사들의 전망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러한 종목군들 게임주에서 두 종목을 골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라는 그죠? 있는데 이 오딘이 상반기에 대만, 일본, 유럽, 북미 등 순차 출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그죠? 그러면서 해외 비중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면서 실적도 2020년에 영업이익이 665억에서 2021년에 1300억, 한 100%죠. 그리고 2022년에는 더 큰 3700억이 전망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 마무리와 함께 그렇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자 보면 국내 게임 빅3 그러니까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처음으로 그렇죠?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정답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하고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자회사 넷마블 FNC가 이 메타버스 VFS가 시각특수효과 연구소 설립과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적용한 게임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요. 지난번에 발표했죠. 또 실적 부분도 지난 10월 달에 인수한 소셜 카지노 K업체인 스핀X의 연결 실적 편입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데 2020년에 2720억에서 2021년에는 역성장이죠. 2025 그죠?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3800억 한 100% 가까이
증가할 걸로 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런 부분. 자, 특히 넷마블은 제가 이제 심리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11월 4일 날,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기업 공개 자진 철회하죠. 넷마블이 한 지분 8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 한번 출렁거리고. 또 3분기 실적이 11월 10날 발표했는데 전망치를 크게 하했죠. 한 70% 가까이 감소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번 출렁거리고. 또 11월 19일에는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요 라인업의 매출이 하향세가 관측이 된다. 부정적인 리포트죠. 또 11월 17일에는 이 신용평가 전문 설문에서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않은 기업에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한 2.2%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이 NIC 신용평가가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하죠. 근데 이 주가가 넷마블이 마지막 납회 날, 폐장인 날 12월 30날 주가가 크게 상승 한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아까 말한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됐던 것을 해제, 제외를 했죠. 요 재료로 크게. 근데 이 포함될 때는 한 2% 정도 빠졌는데 좀 5% 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 아이템 게임즈 인수를 통해서 P2E 아까 말한 돈 버는 게임의 본격적인 진출. 그러니까 넷마블이 신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 P2E 쪽에 크게 관심 있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대로 이 P2E 게임이 시장 규모가 2021년에 15억 달러에서 2025년에 500억 달러까지 크게 하는데 넷마블이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부정적인 얘기로 주가가 억눌렸는데 30날서부터 좋은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다. 바닥을 탈피한다 해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돈 버는 게임에 그리고 글로벌 게임사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K-팝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이브를 말씀드리는데, 자, 하이브는 이제 요번에 BTS가 공연 재개했죠. 미국에 사예하면서 한 394억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플랫폼 신사업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아까 말한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이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현업을 통해서 대체 불가 토큰 사업에 공식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파이브는 IP 기반으로 웹툰, 영화, 게임 등을 만드는 오리지널 스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콘텐츠 사업 영역도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실적을 보면은 2020년에 1,400억에서 2021년 1,900억대 그리고 2022년에는 한 100% 정도 증가한 3,800억. 많이 보는 데는 4,000억 넘는 데도 있어요, 증권사. 제가 요 실적 부분은 다들 저 미래에셋 걸로 보시면 내가 예전에 이제 대우증권에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 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실적 얘기한 거는 그냥 미래에셋 증권사의 예측치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TS에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데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2022년서부터 23년까지 하이브에서는 7개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겠다 해서 BT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게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위버스 플랫폼 쪽이 시장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하이브 상당히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게임주처럼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 거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자, 요이 땅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조정 받을 때마다 저는 좀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K 드라마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자, 지난 2021년에는 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TVN, OCN 등 이 전속 채널을 비롯해 전반적인 편성이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지만은, 그죠? 국내 넷플릭스뿐 아니라 지난 11월 달에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고 또 국내 티빙, 웨이브 등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연히 드라마 제작 편수하고 제작 단가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OTT 시장이요. 2020년에 한 79조 원 수준에서 2020년에 그죠? 670에 한 100% 가까이 1260억 달러까지는 크게 성장을 할 걸로 좀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드라마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미국 진출하죠. 지금 미국 제작사 스카이 댄스와 댄스 미디어와 함께 더빅도어 프라이즈를 지금 제작을 해서 내년에 방영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또 하나는 2022년 11월에 넷플릭스하고 3년 전에 체결한 콘텐츠 공급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제작비 지원 비율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든 작품들, 즉 구작 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구작의 매출 비중도 한 20%가 된다해서 상당히 성장이 돼야 되는데 실적 부분 보면 2020년에 491억에서 2021년에 605억 그리고 2022년에는 800억으로 한 30% 성장 이상 성장세가 나타날 수도 해서 K 콘텐츠 관련 종목죠. 이 중에 한 종목 하면은 하이브를 찍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나는 바닥가서 안정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그걸 겸용하면은 게임주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K 콘텐츠 지금 한 뭐 2달 아직 안 됐죠 조정받는지 그한 2달에서 조정받았다면 충분하게 좀 조정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 연구소에서요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책자를 판매를 하고 있죠. 자, 핵심 주도주 7종목하고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상승 논리하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요. 판매 가격은 22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재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료 회원 3개월에 150만원 지금 받고 제공되는 정보를 입금일로부터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받으신 입금을 해 주신 분들은 1월 3일 월요일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유료 회원과 동일한 이 정보를 제공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좀 망설였던 분들 한번 요번 기회에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있으니까요 22만원을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입금자 명과 그리고 교재를 받을 주소를 보내드리면 바로 종목 17종목을 정리한 것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신년 연휴 동안에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겁니다. 관심인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